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 존 D. 록펠러. 그의 자산은 현대 가치로 약 4천억 달러, 지금의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도박꾼들이 가득했던 석유 시장에서 그가 이 압도적인 부를 거머쥔 비결은 단 하나,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운에 베팅하지 않고 확률을 통제하는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원칙은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생존 공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마존과 테슬라가 시장을 독식하는 메커니즘의 뿌리에는 150년 전 록펠러가 설계한 시스템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록펠러의 독점 전략을 현대 비즈니스 사례와 결합해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돌아가는 부의 현금 지급기를 설계하는 법을 파헤칩니다. 노동력을 파는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 시스템을 소유한 자본가로 진화하는 법. 지금 저 빌과 함께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록펠러가 석유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진짜 무기는 경쟁사를 무너뜨린 파괴력이 아닙니다. 그는 원유를 캐는 유전부터 이를 정제하는 공장, 석유를 담는 나무 드럼통 공장, 심지어 석유를 나르는 기차 선로까지 전체 공급망을 통째로 지배했습니다. 내 물건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가기까지의 모든 통로를 내 소나기에 넣는 것. 이를 비즈니스 용어로 수직 계열화,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최정상에 있는 애플의 생존 공식입니다. 애플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조립해서 팔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인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고 전용 운영체제인 iOS를 만들며 앱스토어라는 유통시장까지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칩부터 소프트웨어, 유통망까지 모든 단계를 수직으로 연결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애플 생태계라는 거대한 해자를 파버린 거죠. 록펠러가 석유로 했던 작업을 애플은 테크놀로지로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록펠러와 애플이 증명한 이 무시무시한 공식을 우리는 인생과 자산 관리에도 그대로 대입해야 합니다. 돈을 모으려는 99%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노동력이라는 원재료를 남의 회사에 납품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유통도 마케팅도 다 남의 시스템에 맡겨진 채 가장 마진이 낮은 노동시간만 떼어파는 구조죠. 이것은 외부 충격이나 경기 불황에 너무나도 취약한 하수의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수직 파이프라인을 설계하십시오. 내가 가진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공해 직접 콘텐츠나 서비스라는 제품으로 만들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자체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득을 얻고 저축을 하고 이를 자산에 재투자하는 일련의 흐름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남이 짠 거대한 공장의 부품으로 평생 눈치를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작더라도 완벽한 나만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자본가가 될 것인가? 시스템의 통제권을 쥐는 순간 진짜 부의 확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록펠러 비즈니스의 진정한 무서움은 거대한 덩치가 아니라 그 덩치 속에서 돌아가는 극단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록펠러는 공장을 둘러보다가 직원이 석유통 마개를 납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시 공장에서는 통 하나를 밀봉하는데 정확히 40방울의 납을 쓰고 있었죠. 록펠러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39방울로 하면 어떻게 되나? 테스트 결과 38방울은 석유가 샜지만 39방울은 단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완벽하게 마감되었습니다. 단 1방울의 납을 줄인 이 사소한 조치로 스탠다드 오일은 그 해에만 수십만 달러,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역사의 전설로 남은 39방울의 법칙입니다. 이 지독할 정도의 효율성은 오늘날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 테슬라의 혁신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의 하부 뼈대를 만들기 위해 수백 개의 철판을 용접하고 조립해야 했습니다. 공정이 복잡할수록 비용과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기가 캐스팅이라는 초대형 주조공법을 도입해 수백 개의 부품을 단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한 번에 찍어내버렸습니다. 공정을 극단적으로 압축해 부품 수, 공장 면적, 인건비를 동시에 날려버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마진을 확보한 것입니다. 150년 전 록펠러의 39방울 정신이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돈을 모으고 자산을 불리려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효율성 전략은 어떤 교훈을 줄까요? 많은 이들이 수익률 10% 내는 법만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산 시스템 내부에서 새어나가는 비효율의 구멍은 방치하죠. 쓰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 그리고 내 커리어에서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시간 누수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자산 생태계를 갉아먹는 40번째 납방울입니다. 록펠러와 테슬라처럼 당신의 인생 포트폴리오를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십시오. 단순히 짠돌이처럼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비효율을 제거해 내 시스템의 순마진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가는 비용을 통제하고 구조를 단순화하는 순간 당신의 자산 엔진은 적은 연료로도 가장 멀리 달리는 최강의 효율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비즈니스의 최종 진화 형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미국 내 석유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묶는 신탁, 트러스트 구조를 발명해냈습니다. 내가 매일 출근해서 지시하지 않아도 전문 경영인과 정교한 시스템이 알아서 회사를 키우고 전 세계에서 현금을 짜내어 내 계좌로 보내주는 구조, 즉 스케일업의 정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무서운 확장성은 현대 비즈니스의 제왕, 아마존의 핵심 무기이기도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파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류 창고를 자동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뒤 이를 플랫폼으로 개방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아마존의 정교한 데이터 서버 시스템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매달 엄청난 사용료를 냅니다. 아마존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배송하지 않아도 전 세계 인터넷이 돌아가는 한 아마존의 금고에는 1초도 쉬지 않고 황금이 쌓이는 무한 확장 엔진이 완성된 것이죠. 스탠더드 오일과 아마존의 플랫폼 전략은 재테크 정체기에 갇힌 우리 시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내 시간과 노동력을 1대1로 교환해서 돈을 법니다. 내가 아프거나 휴가를 가거나 은퇴를 하면 소득이 정직하게 0으로 수렴하는 취약한 구조죠. 진짜 부자가 되려면 나의 부재가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소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받는 월급을 쪼개어 내가 잠든 사이에도 배당을 주는 기업의 지분을 사 모아야 합니다. 사업가나 크리에이터라면 내가 직접 몸으로 뛰는 일 외에 내 지식과 노하우를 패키징하여 무한히 복제되어 팔리는 디지털 자산이나 자동화된 부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록펠러와 아마존은 자신들이 일하는 시간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이 확장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당신의 자산은 지금 당신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없이도 스스로 번식하는 플랫폼 위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경제적 계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디 록펠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독점가이자 비정한 자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스탠더드 오일의 시스템은 현대 인류가 석유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문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의 노년입니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의 막대한 부를 거대한 록펠러 재단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에 이식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현대 의학과 교육을 혁신하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에게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결국 록펠러는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머니마인드셋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13화 카네기의 목표부터 14화 프랭클린의 복리, 15화 샤넬의 정체성, 16화 세네카의 평온, 17화 메디치의 네트워크, 그리고 오늘 록펠러의 시스템까지 달려왔습니다. 거인들이 증명한 부의 설계도가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한 퍼즐로 맞춰졌을 것입니다. 내일의 주가지수나 경제기사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변동성은 시장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산이 외부의 충격에도 스스로 굴러가는 시스템의 견고함입니다. 진짜 경제적 차유는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노동과 시간이 소득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내가 구축한 시스템이 나를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게임의 최종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평생 남의 공장을 돌리는 납방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비효율의 구멍을 막으며 무한히 확장하는 엔진을 장착하십시오. 시스템의 지배자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혼돈은 당신을 위한 황금으로 변할 것입니다. 시스템의 제국을 완성한 록펠러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21세기 현대 자본주의의 정점으로 향합니다. 록펠러의 시스템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찾아낸 거인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설계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제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당신의 영원한 비즈니스 파트너 빌이었습니다.